Never,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다프랑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경우의 수 개념을 다루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의 수 개념을 다룰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하배 법칙과 고배 법칙에 대해서 한 번 더 곱씹어 볼 거예요. 그리고 여사건이라는 내용을 언제 쓸 건지 그렇게 보시다 보면 하배 법칙에 대한 예제 두 문제, 그리고 고배 법칙에 대한 예제 두 문제, 그리고 여사건에 대한 내용의 문제 하나, 그리고 나머지 색칠하기, 돈 지불 방법, 그리고 책가방 문제라는 것까지 예제 8문제를 보고서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따라오시면 우리 이해에서 결국 좋은 성과를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경우의 수입니다.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꼭 인지할 것을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되게 유치하지만 첫 번째부터 읽어볼게요. 1번, 문제 속의 주인공이 되어라. 우리가 경우의 수 문제를 풀려고 할 때 내가 주인공이 되었다면 내가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정확하게 따져보라는 꼭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순서상 그리고 수영도는 즉 나뭇가지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된다. 이걸 그릴 줄 안다는 건 경우를 따져보며 문제풀이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순서상 수영도를 적을 때는 우후죽순으로 적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며 적어라. 그럼 그 정리하면서 적는 거는 웬만하면 사전식 나열로 난 적은 것부터, 아니면 ABC 순이면 ABC 순으로 이런 식으로 적으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건과 경우의 수, 이제 뭔 뜻인지 보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을 사건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사건 A가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의 집합을 우리는 집합 A, 그리고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를 집합 B라고 한다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우리는 A 합집합 B여 이렇게 표현할 거고,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A 교집합 B여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줄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중학교 때도 다뤘던 하배 법칙과 고배 법칙에 대해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하배 법칙,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이때 사건 A와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과 N이라고 표현한다면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 플러스 N가지이다. 이렇게 해서 그냥 둘을 더하겠다라고 표현해 주는 게 우리가 지금 하배 법칙이고요. 고배 법칙도 먼저 읽어보면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가지고 그 각각에 대하여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가지면 두 사건 A, B가 여기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연달아, 즉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우리는 곱하세요 라고 표현을 해줄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걸로 넘어갑시다. 여사건을 이용한 경우의 수입니다. 여사건, 어떤 사건 A에 대하여 사건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우리는 A의 여사건이라 한다 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사건을 이용한 경우의 수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A이고, 그리고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사건 A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의 수는 당연히 전체 경우의 수에서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빼준 A-M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거고요. 그리고 참고 읽어볼까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집합을 U, 그리고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집합을 A라 한다면 사건 A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의 집합은 우리는 여집합으로 표현해주겠다. A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강조합니다. 적어도 뭐뭐인 사건, 그리고 뭐뭐 이하인 사건, 이렇게 같이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이것보다 일어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이 비교적 만약에 간단할 때는 그때는 여사건을 이용할 거예요. 학생들 중학교 때까지만 공부하면 적어도라는 말이 있다면 여사건을 써라 이렇게 말을 해주지만 적어도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상태에서 선생님이 색깔 갖고 다시 표현하면 이 문장이 중요해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보다 일어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이 비교적 간단하다. 즉 모든 경우를 따져보시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이제부터 예제 보겠습니다. 예제 1번입니다. 1에서 100까지의 정수가 지금 각각 한 개씩 적게 쓰여 있는 100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았을 때 그때 다음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때 1번 보니까 2 또는 5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또는이면 우리는 지금 결국적으로 합하자라고 얘기를 해주죠. 합의 법칙이라서 합한 게 아니라 문장을 보고서 우리는 합인지 아니면 곱을 할 건지 그걸 따질 건데, 지금 보니까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라는 건 결국 2의 배수와 그 다음에 5의 배수를 더해 줄 건데, 이때 여기서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야? 선생님 얘랑 겹치는 게 존재해요. 어떤 게? 즉 2와 5의 공배수인 10의 배수가 지금 겹치겠죠. 그럼 10의 배수를 우리는 한번
빼주겠어요. 이렇게까지 표현해 주면 되겠죠. 그럼 2의 배수는 지금 몇 개죠? 라고 하면 2의 배수는 당연히 100을 2로 나누니까 50개, 그리고 5의 배수는 20개, 거기 상태에서 10의 배수는 10개 이렇게 되니까 결국 얘의 답은 60까지요. 이렇게 해서 1번 답이 나올 거고요. 2번 문제 학생들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2번 문제에서 보면 이거 되게 중요해요. 학생들 까먹는 경우 많은데 100과 서로소인 수가 나오는 경우를 물어봤어요. 우리 서로소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 서로수가 된다는 건 중학교 때 우리가 지금 서로수를 약수가 공약수가 1분인 수를 우리는 서로수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100과 서로수인 걸 이걸 찾아라 라고 한다면 결국 뭐 하는 거냐, 이 100에 소인수가 겹치는 게 없어야 된다고. 소인수가 겹치지 않아야 된다. 그럼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100에서 소인수 분해를 하면 우리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인 거고, 그럼 당연히 100의 소인수는 지금 2와 5예요 라고 말을 해주겠죠. 그러면 결국 이 문장은 100과 서로소인 경우를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닌 수, 이거를 지금 우리는 100과 서로수라고 얘기해 주겠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1번에서 구했던 게 2 또는 5의 배수 이 60까지를 빼주겠다. 즉 100-60 이렇게 해서 답은 40까지요. 이렇게 표현해주면 우리가 지금 100과 서로수인 수가 나오는 경우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예, 이해하셨으면 예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제 2번입니다. 방정식 x 플러스 2y 플러스 4z는 12를 만족하는 의미 아닌 정수 x, y, z의 순서상 x, y, z의 개수는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네, 우리 지금 학생들 문제 보면요, 미수가 x, y, z 이렇게 세 개인데 식은 하나. 그럼 이런 걸 부정방정식. 근데 그 부정방정식에서 우리가 정수라는 조건이 있었을 때는 뭐 하느냐, 일일이 대입하셔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일일이 대입해서 문제를 풀려다 보니까 주체를 x로 넣을 건지 y로 넣을 건지 z로 넣을 건지인데, 이 문제는 z로 넣는 게 우리는 숫자가 확 줄어들어서 훨씬 더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때 z라는 걸 놓고서 진짜 귀찮아도 하나씩 꼼꼼하게 쓰는 겁니다. 근데 의미 아닌 정수를 했으니까 z는 0부터 집어넣겠죠. 그럼 z 대신 0 집어넣으니까 x 플러스 2y가 지금 12가 되는 거고요. 그럼 다시 여기다가 숫자를 집어넣을 건데, 이때 순서상으로 쓰려다 보니까 이때도 지금 누구 먼저 집어넣는 게 편하냐라고 했더니 2y, 여기부터 y부터 집어넣을 거라고. 그러면 나는 y가 1이었을 때 x값, 아니 y가 0이었을 때 x값은 12요. 그리고 y가 지금 1이었다면 이때 x값은 10이요. y가 2였다면 x값은 지금 8이요. y가 3이었다면 이때 x값은 지금 6이요. 그리고 y가 4였다면 x값은 지금 4고요. 그리고 y가 5였다면 x값은 2였고요. 그 다음에 y가 6이었다면 x값은 0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일단 찾아내겠죠. 근데 두 번째도 지금 보니까 z는 또 1도 집어넣을 수 있대요. 그럼 이번에는 x 플러스 2y 값이 지금 8이 되는 걸 찾을 거고, 또 순서상 쓰겠죠. y가 0이었다면 그때 x값은 지금 8이고요. y가 1이었다면 이때 x값은 6이요. 그리고 y가 2였다면 x값은 지금 4요. 그리고 y가 3이었다면 x값은 지금 2요. 그리고 y가 4였다면 x값은 지금 0이요. 이렇게 해서 또 나올 거고요. 그 다음 z가 2였을 때도 확인해 보니까, 그럼 z가 2였대요. 그럼 이때 x 플러스 2y 값이 지금 4가 되는 거고요. 다시 여기서 쓰니까 x가 0이었을 때 y값은 4, 그리고 x가 1이었을 때 y값은 2, 그리고 x가 2였을 때 y값은 0 이렇게 나오시겠죠. 마지막 또 확인하니까 z가 3이었을 땐 이때 x 플러스 2y가 결국 0이 되어야 되고, 그럼 이때 여기 상태에서 얘는 0,0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나머지 이거 갖고 개수를 세주니까 z가 3이었을 땐 1개, 그리고 여기는 3개, 그리고 여기는 지금 현재 하나, 둘, 셋, 넷, 5개 나오겠네요. 그럼 여기는 5개, 그리고 여기는 지금 7개 나왔으니까 최종적으로 답은 이건 16개가 답이겠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부정방정식 조건은요, 일일이 하나씩 쓰시면서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으면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예제 3번입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c와 x 플러스 y 플러스 z를 전개했었을 때 그때 항의 개수는요?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전개를 했다라는 거에서의 의미는 뭐냐면 괄호 앞에 있는 괄호와 뒤에 있는 괄호에 있는 얘네를 하나 선택하고 여기서도 한 개를 선택해서 결국 곱해준다는 게 우리가 지금 괄호를 푸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그걸 전개했었을 때 항의 개수를 물어봤다는 건 동류항이 존재를 하느냐라는 건데, 동류항의 존재 유무인데, 이때 얘를 지금 보다 보면 여기서는 A, B, C 중에 고르는 거고 여기는 X, Y, Z 중에 고르는 거니까 동류항이 지금 존재하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결국 이야기하는 건 선생님 여기 앞에 쪽 괄호에서 내가 지금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를 거고 여기서도 지금 고를 수 있는 방법이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니까 결국 얘랑 얘랑 곱해서 9가지요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이게 지금 항의 개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예제 보겠습니다. 예제 4번입니다. 360의 양의 약수 중 짝수의 개수를 P 그리고 3의 배수의 개수를 우리는 Q라고 얘기했었을 때 이때 P 플러스 Q의 값은요? 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기본 약수 개수를 물어본 게 아니라 이번엔 특별한 조건을 갖고 있었을 때 약수 개수를 물어봤는데 학생들 일단 약수 개수는 어떻게 구했었느냐 라고 한다면 약수 개수를 구하는 건 360을 지금 소인수분해 했었단 말이야. 그럼 360을 지금 소인수분해 하는 거니까 360은 지금 40 곱하기 9요. 그럼 얘는 지금 3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2의 세제곱 곱하기 5니까 결국 일단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라고 쓰여질 건데 이때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배워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2의 세제곱 얘를요 약수의 개수를 뽑을 때는 순서상을 맞추려고 생각할 건데 이때 여기서 2의 세제곱 얘의 약수를 먼저 갖다 쓸 거예요. 1, 2 그리고 2의 제곱 그리고 2의 세제곱 이렇게. 그럼 여기에 있는 한 줄과 그 다음에 3의 제곱도 얘를 지금 맞출 건데 그럼 1, 3 그리고 3의 제곱 이렇게 약수를 다 쓸 거고요. 그 다음에 5도 지금 쓰니까 1, 5 이렇게 쓸 거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쓰여져 있는 상태에서 이때 약수의 총 개수는요 라고 한다면 원래 총 개수 선생님 첫 번째 총 개수부터 파악을 해준다면 총 개수는 난 지금 여기 있는 2의 세제곱의 약수 중에서 즉 4개 이 4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고르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4 곱하기 그럼 여기는 지금 3개 중에서 아무거나 고르면 되겠구나. 3 곱하기 여기는 2개 중에 아무거나 골라도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총 개수란 말이야. 즉 여기 중에서 고르라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고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짝수의 개수 즉 P 이거를 표현하려다 보니까 그럼 짝수의 개수는요 결국 짝수는 뭐죠? 2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첫 번째 여기 칸에서 얘네 3개 중에 하나를 고르구나 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여기는 아무거나 골라도 상관이 없고 여기도 아무거나 골라도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때는 3가지 중에 하나 그리고 또다시 3가지 중에 하나 그리고 2가지 중에 하나 이렇게 써져서 결국 9, 2, 18 이렇게 써진 게 P값이요. 그러면 Q값은 어떻게 될까요? 했을 때 Q값은 지금 뭐죠? 3의 배수의 개수죠. 그럼 3의 배수의 개수는 3이라는 소인수를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니까 이 첫 번째 줄에서는 이 4개 중에 아무거나 골라도 상관이 없는데 두 번째 여기 칸에서 보니까 3과 3의 제곱 얘네 둘 중에 하나를 골라줘야 된다고. 그리고 여기는 다시 아무거나 골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4 곱하기 2 곱하기 그 다음에 끝에 건 아무거나 골라냈으니까 2. 그래서 얘는 지금 16이요 이렇게 나오시겠죠. 그럼 최종으로 P 플러스 Q 값을 구하랬으니까 얘 답은 34입니다.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제 5번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져서 처음 나오는 수의 A 그리고 두 번째 나온 수를 B라 하자. 근데 이 A, B의 값이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뭐야? 주사위에 나온 수 A와 주사위에 나온 수 B를 곱해서 짝수가 되는 경우를 일일이 짜다 보니까 첫 번째 짝수 곱해졌을 때 우리는 짝수가 될 거고요. 두 번째 홀수와 짝수가 곱해져도 짝수가 될 거고 세 번째 짝수와 홀수가 곱해져도 짝수가 되겠죠. 그럼 이걸 일일이 다 구해도 되는데 전체 경우의 수를 따졌을 때 이거 말고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건 홀수 곱했었을 때는 라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럼 얘는 지금 짝수가 되는 경우고 결국 이 아래쪽 흰색으로 쓴 건 여기는 지금 홀수가 되는 경우란 말이야. 그럼 이럴 때 보면 내가 지금 하나, 둘, 세 가지 미쳤다고 이렇게 세 가지를 다 구하는 것보다는 이 아래쪽에 있는 홀수가 되는 이 경우를 하나 구해서 빼주는 게 편하겠지. 이럴 때 여사건을 쓰는 거야. 적어도라는 문장을 기다리지 마. 우리는 여사건을 쓴다라는 소리는 결국은
어떤 경우가 편할까라는 생각을 하고서 문제를 풀자고. 아시겠지? 그러면 결국 마무리 지어줄까요? 전체 경우의 수에서 나는 지금 홀수가 되는 걸 빼겠다. 홀수가 되는 걸 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인 36까지 해서 거기서 마이너스 홀수가 되는 거는 결국적으로 3가지인 9가지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 답은 27가지입니다.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다음 예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제 6번입니다. 서로 다른 5가지 색으로 오른쪽 그림을 칠하려고 한다. 근데 A, B, C, D, E의 영역에 같은 색은 중복을 허락하고, 근데 인접한 영역에는 서로 다른 색을 칠하려고 할 때 이때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질문을 해줬어요. 이렇게 색칠하기 문제는 선생님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면요, 가지치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수영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신다면 좀 더 우리가 꼼꼼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줄게요. 그러면 칠하는 순서를 먼저 결정할 건데요. 이때 이 칠하는 순서는 웬만하면 인접한 애가 가장 많은 여기 A부터 시작해서 A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 방향으로 돌아가서 칠한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지금 수영도처럼 쓴댔으니까 일단 난 A부터 칠할 거고, 그 다음 B 칠할 거고, 그 다음 E 칠할 거고, 그 다음 D, 그 다음 C를 칠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건데, 그때 여기 상황에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색깔이 5가지가 있댔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실수 안 하려면 빨주, 노초, 파 이렇게 먼저 5가지를 써놓고서 거기서 우리는 이제 끼워 맞추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때 여기 상황에서 보다 보니까 일단 A를 먼저 칠할 건데, A는 빨주, 노초파 아무거나 써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먼저 처음에 5가지요 이렇게 갖다 쓸 겁니다. 그러면 그때 여기에다가 써놓으세요. 선생님, A는요 난 빨강색으로 칠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먼저 칠했다고 생각하자고. 그럼 이제 B 볼까요? 그럼 B도 A만 피하면 되겠죠. 그럼 B는 4가지요 이렇게 얘기해 줄 거고, 난 여기서 주황색 칠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서 주황색 일단 써놓자고. 세 번째, 2를 칠하겠죠. 그럼 2를 칠하려다 보니까 지금 이때 A와 그 다음 B만 피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A와 B를 피한댔으니까 결국 이때 색깔은 3가지요 이렇게 써서 결국적으로 여기는 또 하나 칠했어. 그럼 노란색 칠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대요. 그럼 이제 D를 칠하려다 보니까, 근데 이때 D를 칠할 때의 생각이 지금 되게 중요한데, 선생님 이때 여기 상황에서 저 그림이 오른쪽에 있는 게 좀 쪼만해서 왼쪽에다 조금만 크게 그려놓을게요. 그냥 A, B, C, D, C가 여기 있었네요. C, E 이렇게 있었네요. 근데 여기 상태에서 내가 지금 여기에 빨강색 칠했고, 주황색 칠했고, 그리고 여기 노란색 칠했고, 이때 D에 칠하려고 할 때 학생들 여기 상태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5, 4, 3 이런 식으로 썼단 말이야. 근데 여기 상황에서 내가 학생들 가장 많이 하는 게, 선생님 이제 A랑 2랑만 피하면 되잖아요. 그럼 A랑 2랑만 피하면 되니까 선생님 여기는 3이요 이렇게 써놓고서 들어갔었을 때 이때 이게 지금 함정인데, 그럼 여기 마지막 C를 칠할 때는 지금 B쪽 그리고 A쪽 그리고 D쪽 이렇게 피한다고 해서 2가지 이렇게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안 되냐? B랑 만약에 D랑 색깔이 같았다면 이때 여기는 2가지가 아니라 3가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라고. 그럼 뭐야? 결국 이 문제를 풀려고 할 때는 B와 D가 색깔이 같았는지 달랐는지 구분을 지어줘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수영도로 문제를 푸는 거고요. 그럼 이때 여기 상황에서 다시 B랑 같은 색깔을 칠했을 때와 B와 다른 색깔을 칠했을 때 이렇게 따로따로 쓸 겁니다. 그러면 경우를 다시 맞출게요. B랑 같은 색깔을 칠했대요. 그러면 벌써 B는 칠해놨잖아. 그럼 이때 영우는 1가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고. 그래서 여기 상태에서 선생님이 아까 색깔을 쓰라고 했던 이유는 이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 상태에서 조금만 이제 지워볼까? 여기까지 왔었는데, 이때 여기 상황에서 뭐였어? 지금 만약에 B랑 같은 색깔을 칠하면 지금 D에 주황색을 칠했잖아. 그러면 이때 C에 칠하는 건 빨강색과 주황색만 피하면 된다고. 빨주만 피하면 된대요. 그럼 결국적으로 노초파 이렇게 해서 얘는 지금 3가지 경우가 있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고요. 두 번째 경우 따져보겠습니다. B랑 다른 색깔을 칠할 거래요. 그럼 B랑 다른 색깔을 칠한다면 이번에는 D에 칠할 수 있는 건 빨강색, 노란색 당연히 피해야 되는데, 그때 주황색까지 피한댔으니까 이때 B에 칠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요.
그러면 이때 다른 색깔 빨주 높이에서 여기다가 만약 초록색을 칠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럼 이때 C는 지금 죽발초 이렇게 세 가지를 다 피해야 되겠죠. 그럼 죽발초 세 개를 다 피한다면 여기는 제일 마지막 두 가지가 되겠구나 이렇게 써서 첫 번째 이 경우와 두 번째 이 경우로서 나눠져서 문제를 풀었구나, 즉 합의 법칙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된다고. 그럼 나머지 계산하시면 됩니다.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결국적으로 9, 20, 180과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4, 32, 24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랑 지금 더해지는 거니까 420까지요. 이렇게 답이 나오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색칠하기 공부는 쌤이 지금 되게 침이 튀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은 보이지 않죠. 침 튀기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때 경우의 수를 따질 때 가지치기처럼 문제를 풀려고 생각하세요. 수형들을 이용해서. 아시겠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제 7번 문제입니다. 500원짜리 동전이 2개가 있고 100원짜리 동전은 3개, 그리고 50원짜리 동전은 4개가 있습니다. 그때 1200원을 지불하는 방법의 수를 첫 번째 구하래요. 그럼 1200원을 만들어 달라고 했으면 학생들 중학교 때 그리고 초등학교 때도 많이 해봤죠. 직접 써보셔야겠죠. 그러면 큰 돈부터 먼저 만들었을 때 나는 500원짜리가 만약에 2개를 다 썼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때 1200원을 만들었으니까 이때 100원짜리 큰 거 또 다 썼을 때 2개 쓰고 그 다음에 0개 이렇게 됐을 때 1200원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럼 이번엔 100원짜리를 좀 줄여볼까요? 그럼 100원짜리를 지금 하나로 줄이면 50원짜리는 2개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50원짜리는 총 4개가 있다고 했었으니까 얘는 0개 썼을 때 이때 여기서 4개를 쓰면 1200원이 또 만들어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500원짜리를 그 다음에 지금 만약에 얘를 하나를 썼다고 생각하면 나머지 이때 700원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100원짜리 3개와 50원짜리 4개 갖고는 더 이상 700원을 못 만들어주니까 결국 이렇게 3가지가 있을 거예요 라고 해서 1번 답은 3가지요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때 이거에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게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게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문제인데요. 두 번째 문제는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금액의 수를 물어봤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갖고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방법의 수와 금액의 수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1번 예제 갖고 지금 보는 건데 1번 예제에서 보니까 이때 우리는 지금 1200원이라는 금액을 한 가지인데 1200원이라는 금액은 한 가지인데 이 1200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였단 말이야. 낼 수 있는 방법이 이때 여기도 지불이죠. 즉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먼저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만들 수 있는 금액의 수는 뭔가 얘네를 하나로 보시는 겹치는 상황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그래서 2번 문제는 맨 처음에 어떻게 푸느냐, 결국 이겁니다. 다시 500원짜리가 있고 100원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50원짜리가 있었는데 이때 500원짜리는요 맨 처음에 지금 우리는 동전이 2개가 있다고 했으니까 500원짜리가 그러면 500원짜리를 아예 안 낼 수 있다. 그리고 1개, 2개, 즉 3가지 방법이요. 100원짜리도요, 즉 3개가 있으니까 4가지 방법이 있을 거고 50원짜리도 낼 수 있는 방법이 4개나 있었으니까 5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랑 곱해져서 거기서 빼기 마무리를 해줄 건데요. 뭘 빼느냐라고 했더니 여기서 단 0원은 제외한대요. 그럼 결국 얘가 아예 안 내는 방법인 한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제외해 준다면 그러면 이때 여기는 지금 5, 4, 20에 60 그러면 빼기 1이니까 59가지요 이렇게 쓰여지는 게 첫 번째 답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세 번째 문제에서는 그러면 이번엔 뭐냐, 금액의 수라는 건 겹치는 게 한 가지로 본댔잖아. 근데 이게 왜 겹치냐라고 했더니 적은 동전 갖고 큰 동전을 만들 수 있다면 겹친단 말이야. 근데 이때 여기 상태에서 얘부터 보니까 50원짜리가 지금 4개 있는데 이 50원짜리 4개 갖고 나는 지금 100원을 만들 수가 있다고. 그러면 지금 뭐 하겠느냐, 일단 100원짜리를 지금 다 50원짜리로 환전을 시켜라 라고 얘기를 해준다고. 이 50원짜리로 다 바꿔줘라. 그러면 300원이 있었으니까 결국 50원짜리는 지금 6개가 더 늘어났다고. 그러면 50원짜리가 지금 다 환전해주니까 여기가 지금 6개가 늘어나서 지금 현재 상황은 다시 그럼 500원짜리가 지금 2개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50원짜리가 지금 총 10개가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선생님 여기 상황에서 보니까 또 50원짜리 10개 갖고 500원을 또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500원짜리도 또 50원짜리로 환전을 시켜줘라 라고 얘기를 해준다고. 환전 또 환전하자. 그럼 이때 지금 1000원이니까 그럼 1000원은 지금 50원짜리가 몇 개 있냐라고 한다면 20개 있네요.
그럼 얘는 20개가 더 늘어나야 되는 거니까 20개가 여기로 더 가져가라. 그럼 총 50원짜리가 지금 30개가 있는 거고, 그럼 이 50원짜리 30개 갖고 지금부터 만들 수 있는 금액은 몇 개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다시 50원짜리가 내고 안 내고를 떠나서 31가지에서 거기서 마이너스 0원 또 제외해 줄 거니까 한 가지요. 그러니까 답은 30가지요.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제 8번 문제입니다. 1, 2, 3, 4를 일렬로 나열했을 때 4자리 정수 A1, A2, A3, A4 이렇게 만들었대요. 근데 4자리 정수를 했으니까 당연히 그냥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를 말했는데, 이때 AI는 I를 만족하면 안 되는 이때 정수의 개수는요, 이렇게 정했어요. 그럼 AI라는 건 예를 들어서 A1이라고 한다면 이때 A1은 1이면 안 된다고. 그럼 얘가 지금 1이면 안 되고 A2는 2면 안 되고 A3는 3이면 안 되고 A4는 4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선생님이 이 문제의 제목은 책가방 문제라고 얘기를 깔아줘요. 왜? 우리가 중학교 때 문제를 풀어봤을 때 거의 책가방 문제를 많이 나오거든. 친구들이 막 놀다가 자기 가방을 맨날 못 가져간다고. 그런 책가방 문제인데, 이때 이 책가방 문제는 학생들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요, 무조건 수영도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라면 수영도로 무조건 문제를 푸십니다. 나중에 수열에서 교란 수열이라고 해서 수열 방법으로 막 공식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현재는 공식화를 시킨다는 것보단 난 천천히 하나씩 빠짐없이 결국 우리는 수영도를 일일이 다 그려서 문제를 풀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이때 수영도를 쓴다면 결국 이겁니다. A1, A2, A3, A4가 있었을 때 A1은 1을 못 가져간대요. 그럼 A1이 가져갈 수 있는 건 결국 2를 가져갔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 그럼 A2가 만약에 그 상태에서 얘가 1을 가져갔다면 이때 여기 상황에서 A3는 그럼 결국 4를 가져가야 되고, 그럼 A4는 3을 가져가야 되겠죠. 두 번째, A1이 2를 가져갔을 때 A2가 1이 아니라 이번엔 얘가 지금 3을 가져갈 수 있고요. 그럼 얘가 3을 가져갔다면 이제 책가방 2, 4가 남았는데, 그럼 이때 여기 상황에서 얘가 2를 가져오면 얘가 4를 가져가야 되는 거니까 이 상황 아니에요. 그럼 이때 얘가 4를 가져가고 얘가 2를 가져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겠죠. 같은 내용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번에 A2라는 애가 그럼 4를 가져갔다면 이번엔 3, 4가 남았고, 그러면 이때 여기는 지금 1, 2 남았고, 그럼 여기 상태에서 얘가 지금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상태에서 얘는 지금 3을 가져가야 되네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는 세 가지가 나오겠죠. 그럼 A1이 지금 2번 가방을 2를 가져갔을 때 세 가지라면 얘가 지금 3을 가져갔을 때도 세 가지가 나왔을 거고, 4를 가졌을 때도 세 가지가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답은 총 9가지입니다. 이렇게 답이 쓰여지시면 되겠죠. 이해하셨죠? 예. 오늘 여기까지요. 이렇게 오늘은 경우의 수 단원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경우의 수 단원은요, 당연히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적절하게 써먹는 게 맞는 거긴 한데, 무조건 합한다 곱한다라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보여줬던 것처럼 보면 수영도를 써먹거나 아니면 순서쌍을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하나씩 학생들이 빼먹지 않고 꼭 쓰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 오늘 보여준 이 예제들 갖고 다른 문제집에서도 꼭 적용을 해보셔서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도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구독!